여수의 한 안경점. 여기 학술대회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독일 교수가 안경을 맞추러 왔는데요. 안경사는 완성된 안경을 독일 교수에게 건네며 써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건넨 안경을 본 독일 교수는 어쩐지 석연치 않은 표정입니다. 그리고 안경사에게 언짢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한국 안경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과연 독일 교수와 안경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토마스 크라우스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여수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고분자 기술 학술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서울과 부산 같은 큰 도시만 다녀왔을 뿐 여수 같은 중소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여수에 처음 와서 놀란 건 생각보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독일이나 미국 같은 유럽이나 북미 쪽이 더 발달되고 세련된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 선진국들도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로 내려가면 시골이 아닌가 의심갈 정도로 낙후되어 있거나 치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독일은 치안이 괜찮은 나라라서 중소도시들의 치안이 심각하게 나쁘진 않지만 공공시설들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으면 생활 편의시설이 너무 먼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트 하나를 찾으려고 해도 차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 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 여수는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였습니다. 학술대회 전날 여수에 사는 한국인 친구를 만났는데요. 독일 유학생이었던 한국인 친구는 독일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 기업의 스카우트를 받아 여수국 가산업단지에 있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산책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소도시의 주거지역 근처인데도 바로 옆에 편의점이나 식당이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친구가 사는 곳이 유독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친구는 석유화학 대기업에 재직하며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 셀러리맨이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친구는 제 말에 웃으며 편의점은 어딜 가나 있는데 무슨 좋은 아파트 살아서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여수에서 좋은 축에 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파트라고 했어요. 자기나 부인이나 검소한 편이라 굳이 집에 많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냐고 물어봤더니 웅천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부자들이 많이 산다면서 한 아파트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집 내부에는 이태리 수입 자재와 대리석을 사용하고 시설로는 수영장, 온천, 사우나, 입주민 카페와 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파트는 오션뷰라서 요트도 정박 가능하다는 말에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도 이 정도 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중소도시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또 하나 경악했던 점은 버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중소도시들의 교통 시스템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스위스의 중소도시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적 있는데 우연히 다른 곳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30분 동안 버스도 안 오는 데다가 언제 올지 알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잡는 것도 10분 넘게 걸렸던 게 중소도시라 그런지 우버 같은 택시 앱으로는 잘 안 잡혔습니다. 반면에 여수는 버스 정류장에 BIS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앱으로도 다운받으면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금 있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어도 다른 버스 정류장의 버스 도착 시간까지 알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자체가 웬만한 곳들은 교통관제 시스템이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인 듯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활기찬 분위기 또한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출장이나 학회 등을 다니다 보면 미국 같은 나라들은 화려한 대도시들도 몇 블록만 건너가면 갑자기 슬럼가가 나오거나 텅 비어있는 거리가 나오고 북유럽 쪽은 슬럼가는 많이 없으나 저녁 7시만 되어도 닫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딜 가나 가게들의 문이 열려 있어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으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거리에 사람이 많이 보였어요. 친구랑 담소를 나누며 1시간 가까이 산책하다가
이만 택시를 타고 돌아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 앞까지 도착한 저는 차에서 내리자 약간 휘청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긴 했지만 산책하면서 다 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취기가 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들어가서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안경이었습니다. 안경이 아주 제대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오른쪽 안경 렌즈 부분이 깨지고 심지어 다리도 부서졌어요. 비싼 돈 주고 만든 안경이었기 때문에 속이 쓰렸지만 무엇보다 내일 있을 학술대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학술대회 2일차가 제 발표인데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려면 안경을 맞추지 않으면 큰일이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한국인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상냥한 얼굴을 한 채 독일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에서도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독일어로 말을 걸며 다가오는 외국인은 흔치 않았거든요. 그는 길거리에서 부러진 안경을 쥐고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티나게 중얼거렸나 싶어 순간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는 자신을 안경사라고 소개하면서 안경이 부러져서 그런 것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운도 좋았죠. 길거리에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안경사를 만나다니요. 이럴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는 저를 데리고 근처 안경점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불을 켜는데 무척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퇴근했다가 다시 일하러 온 거니까요. 게다가 원래대로라면 예약하고 가야 했을 안경원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항상 안경원에 가기 전 시력 검사를 하려면 예약하고 갔었으니까요. 시력 검사를 하면서 독일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부인이 독일인이라고 하더군요. 첫 만남 당시 와이프가 남해 독일 마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관광 갔다가 와이프를 보고 첫눈에 반해 말을 걸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서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싶어 와이프도 한국말을 배웠지만 자신도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서로 배려심 넘치고 멋진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력 검사를 끝낸 후 그는 안경테를 고르라고 하나씩 보여줬는데요. 안경테를 보는데 종류가 정말 무궁무진하더군요. 웬만한 독일 안경원보다 종류가 많고 디자인도 예쁘고 멋진 게 많아 보였습니다. 여러 안경테를 착용해 본 후 얇은 검정테를 골랐고 이제 결제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안경사에게 돈은 더 불러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독일에서 안경을 만드는데 2주일 정도 걸리지만 웃돈을 많이 얹어주면 이틀이나 3일 안에 만들어주는 곳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틀 뒤에 학술대회 발표가 있다 보니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경사가 충격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30분 정도만 쉬고 계세요. 더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압축을 좀 해야 해서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분만 기다려달라니. 순간 빠릿빠릿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당연히 30분 안에 안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거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뭘 기다리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력 검사 결과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안경할 비용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건가? 아닌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나? 별별 생각을 다하며 혼란스러운 한가운데 30분이 지나자 그는 안경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안경이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안경사는 다 되신 게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30분 만에 안경이 다 만들어지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외국인이라고 호구 취급하고 제대로 교정되지도 않는 안경을 주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됐습니다. 확실히 다 만들어진 거 맞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안경사는 제 반응에 당황해하며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안경사는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선량한 눈빛이 사기를 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찝찝한 마음과 함께 일단은 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자 정말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경을 쓰고 걸어보는데도 어지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원래 안경을 처음 쓰면 어지러워하는 편이라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 안경사가 만든 안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교정된 안경을 30분 만에 만들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안경사와의 대화가 모두 이해됐죠. 저는 잠깐이지만 그를 사기꾼으로 의심한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안경의 가격이 겨우 12만 원이었던 겁니다. 독일에서는 괜찮은 안경을 맞추려면 몇십만이 필요하거든요. 저의 경우 압축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 비용이 나온 건 기적이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안경알 비용만 해도 최소 한 알당 139유로 정도는 줘야 가능했습니다. 139유로면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안경을 저렴하게 맞춘 저는 학술대회 때 발표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고 고마운 마음에 그 안경원에 찾아가 콘택트 렌즈도 새로 하나 더 맞췄습니다. 저는 운동할 때는 안경이 거슬려 렌즈를 끼곤 했거든요. 앞으로 언제 또 한국을 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가게 된다면 그때도 꼭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고 싶습니다. 한국의 안경 제작 속도에 놀란 독일 교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